안녕하세요. 오늘부터 7장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7장은 기존 것들에 비해서 내용이 상당히 좀 인텐시브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집중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기존에 우리 배운 방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설계 방법이 뭐였냐면 두 가지 배웠어요. 처음에 5장에서 루트로카스를 이용한 설계 방법. 그죠? 이게 클로즈 폴이 어디 가 있을 거다 그걸 예상한 다음에 댐핑하고 오메가 n 내추럴 프리퀀시를 결정한 다음에 그걸 조정해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게끔 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지나가게끔 하는 루트로카스를 배웠고 개인 조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주파수 응답법 주파수 응답을 보고서 어떻게 제어기 설계하는 게 좋을까 위상 요율을 주로 다뤘고 그런 가운데 리드 컴펜세이터, 레그 컴펜세이터,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 디자인하는 걸 통해서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설계 사양을 주로 다룰 때는 우리 5장에서 과도응답을 다룰 때는 즉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다룰 때는 주로 맥시멈 오버슛, 라이즈 타임, 딜레이 타임, 세들링 타임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선 클로즈드 폴, 디자이어드 클로즈 폴 여기다 두자 이렇게 결정했죠.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주로 다룰 때는 이때는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를 다루기 때문에 주로 공진 어떤 시니소이다 인풋이 들어올 때 얘가 무한히 진동하느냐 발산하느냐 이걸 가져오는 봉우리 피크, 레저넌트 피크, 그다음 밴드위스, 게인 마진, 페이지 마진 이런 걸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어기 혹은 보상기를 설계해라 이렇게 했었죠.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상대 안정도 얼마나 멀지 이미지널 액세스로부터 얼마나 멀지 혹은 마이너스 1 플러스 0 J로부터 얼마나 멀지 라는 걸 통해서 상대 안정도를 판별하기도 했었죠. 과도응답이든 주파수 응답이든 항상 정상상태 오차를 다루는 것은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주제를 다뤘었고요. 그 외에도 외란을 제거하는 방법이나 파라메타 센시티비티 이 부분 좀 약하게 다루긴 했지만 이 부분도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계 사양을 두고선 어떻게 제어기 설계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슈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과도응답에서는 주로 인풋을 사용한 것들이 임펄스를 인풋으로 가한 다음에 나오는 응답 혹은 스텝 인풋을 넣고 나오는 계단 응답 램프를 입력을 놓고 나오는 포물스 응답 등을 이용했었고요. 주파수 응답에서는 주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사용했어. 보드는 우리가 많이 알던 거고 나이키스트 플랫 혹은 니콜스 차트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고 앞으로는 세 번째 방법으로 루트로카스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의한 세 번째 방법으로 뭘 쓸 거냐면 스테디 스페이스 메소드라는 걸 쓸 거예요. 한국말로 하자면 상태 공간 방법, 제어기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썼을 때의 장점을 좀 책에서 한 장 반 정도에 걸쳐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적어봤어요. 스테디 스페이스 컨트롤 디자인은 어떤 기술이냐면 컨트롤 엔지니어들이 직접적으로 상태 변수를 핸들링하는 그래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제어기 설계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존에는 다 응답을 가지고 했잖아. 뭐 맥시멈 오버슛 이것도 스텝 인풋에 대한 스텝 계단 응답 혹은 주파수 시니소이다 인풋을 넣은 다음에 나오는 주파수 응답을 보고서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선 직접적으로 스테이트 변수를 상태 변수를 건드린다. 또한 이제 다른 주제는 또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여태까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우리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던 ODE 요것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이것들을 주로 전달함수 형태로 바꿔서 했었는데 지금부터 이거를 스테이트 베리어블 형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현대 제어와 고전 제어 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 용어들이 적당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기준이 언제냐면 칼만이라는 분이 여러분 좀 아시는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칼만이라는 분이 칼만 교수님의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제안한 방법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클래시컬 컨트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제안한 방법이 통용화되면서부터는 마던 컨트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뭐 1960년, 50년이에요. 그 당시에는 마던이었겠지, 마던 컨트롤이었겠지, 현대제어였겠지. 근데 지금도 그 용어들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좀 올드 패션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고전 제어를 트랜스폼 메서드라고 쓰자라고 책에 제안합니다. 또 현대 제어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메서드라고 쓰자. 그럼 고전 제어는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배운 거야. 프리커스 리스폰스나 루트로커스 이용하는 거. 주로 어디다 적용이 됐죠? 전달함수 형태로 주어질 때 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달함수가 되려면 선형, 리니어의 타임 인베리언트의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에서만 적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트랜스폼 메서드는 요 아주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만 적용 가능하다. 말씀드렸듯이 주파정답이나 혹은 근궤적, 루트로카스 등이 이 방법에 해당한다. 얘기고 이번 시간부터 배울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메서드 현대 제어 이론은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기술할 수 있어.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야.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시불변이든 시변이든, 시변이란 말은 타임 베어링, 어떤 파라미터가 시간 따라 막 변해. 응? 오늘이 1이었는데 내일은 3이고 이런 식으로 시불변이든 시변이든 타임 인베리언트든 타임 베어링이든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은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입력이 여러 개, 출력이 여러 개인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쓰는 방법을 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접근법, 어프로치를 이용한 제어기 설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 두 방법을 구분합니다. 책에는 이제 고전 제어, 현대 제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트랜스폼 메소드, 스테이트 스페이스 메소드 이렇게 구분하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요. 상태,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 스테이트 베리어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벡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책에는 안 나와 사실은. 네, 다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가서 끌고 왔어. 스테이트는 뭐냐? 다이나믹 시스템에 내가 특정한 시간에서 변수를 알고 있어. T0라는 시간 내가 지금 딱 어떤 시간이야? 이때 변수를 내가 알아. 이 값이 얼마야? 그래서 현재 압력 얼마야? 현재 온도 얼마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온도를 열을 막 가해가지고 10초 동안 이 특정한 온도의 열을 가할 거야. 그러고 나서 10초 후에 압력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다시 내가 특정한 시간에서 변수를 알고 있고 특정한 시간 이후부터 그에 들어간 입력을 알고 있다는 거야. 입력. 그 시스템을 변경시키기 위한 입력들을 알고 있으면 그 특정한 시간 입력이 들어가고 있는 그때 시스템의 거동을 내가 완전히 결정할 수 있으면 그 변수는 상태 변수야. 말이 어렵지. 다시 한번 해볼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내가 어느 초기에 그 시스템 변수를 알아.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입력이 있을 거 아니야. 변수와 다른 입력. 입력을 막 인가했어. 인가를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얼마인지. 왜냐면 내가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특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지라고 알아낼 수 있으면 그걸 우리 상태 변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게 뭐 특별히 제어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태라는 거를 그렇게 정의한다. 이 변수들의 집합을. 상태 변수는 그럼 뭐가 있느냐? 물리적으로 상태 변수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 위치, 혹은 속도, 혹은 캐패시티 볼테이지, 즉 캐패시터 볼테이지, 혹은 인덕터에 들어가는 커런트, 혹은 서멀 템퍼러처 이런 것들이 다 상태 변수야. 이 예제들인데 사실 위치라는 거는 위치 에너지와 관련이 있죠. 포텐셜 에너지와 벨로시티는 2분의 mv 제곱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캐패시티브 볼테이지는 일렉트릭 에너지랑 전기 에너지랑 관련이 있고 인덕터 커런트는 마그네틱 에너지랑 관련이 있죠. 서멀 템퍼러처는 서멀 에너지, 열 에너지랑 관련이 있죠. 이와 같이 동쪽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 변수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상태 변수라고 하는데 상태 변수는 그럼 측정 가능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상태 변수는 물리적으로 측정되거나 관측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이루어지는 걸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 사용하는 거지 얘를 꼭 관측할 수 있어야 된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센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아니다. 그 상태 변수 중에 일부만 우리가 측정해서 출력이라고 얘기해요.
이 상태 변수를 컬렉팅해서 모으는 집합을 상태 벡터라고 하겠죠. 스테이트 벡터. 이건 이제 최소 개수로 잡아야 돼요. 뭐 여분으로 더 잡으면 안 돼. 그래서 n개의 상태 변수가 필요하면 n개를 묶어서 n 디멘저널 스테이트 벡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태 변수로 이루어진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디스크립션, 다이나믹 디스크립션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상태 공간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상태 공간 방정식은 세 가지를 가져. 입력 변수, 출력 변수. 이 둘만 있으면 전달 함수랑 똑같지, 그지? 그 안에 새롭게 들어온 상태를 표현하는 상태 변수를 포함하면 입력, 출력, 상태 변수를 포함하면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고 한다. 상태 공간 방정식은 다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쓸 거예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1차 미분 방정식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기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들을 이 방정식들을 풀 수 있겠어요. 이제 7장 2절 내용에 System Descriptions in State Space, 예제를 많이 다뤄가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라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보자, 이런 건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든 3차 미분 방정식이든 전부 다 뭘로 바꿀 거냐면 1년에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바꿀 거야.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거다.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example 7.1을 한번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놀랍게도 2장에 있는 예제를 다시 리비짓, 다시 만나는 거야. 피겨 2.8이 요거야.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다. 이게 인공위성인데,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특정한 얘 자세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안테나가 있죠? 이 지구를 향한 안테나일 텐데, 이 안테나의 오리엔테이션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반작용을 이용하는 거지, 작용 반작용을.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제트 가스를 분출하면 반작용으로 얘를 밀어준다고, 그지?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러면 얘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게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더 돌기도 하고 반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표현한 식이에요. 기자? 그러면 이 새들라이트의 모멘 오브 이너샤, 무게중심에 대한 모멘 오브 이너샤를 관성 모멘트를 i라고 한다면 i 세타 투 닷, 이건 순전히 그거죠. 오일러 법칙. i 그 다음에 알파는 뭐랑 같다? sum of 외부에서 가해진 모멘트의 합과 같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익스터널이지. 익스터널. 외부에서 가해진 모멘트는 두 개가 있어. md와 fc. 그죠? fc 반작용 들어오는 거. 요 거리, 이걸 모멘암, 이 거리를 모멘암이라고 부르는데, 수직거리를 모멘암 d에다가 힘 곱하면 이쪽으로 걸리는 모멘트가 생기겠죠. 그 모멘트는 fcd겠어요. 그죠? 외부에서 가해주는 건 i 세타 투닷은 관성 모멘트고, 관성 모멘트는 fcd라는 외부 모멘트의 크기만큼 이 세타 투닷이 생성되겠지. 적분을 통해서 세타 닷과 한 번 더 적분을 통해서 세타가 얻어지겠네. 이 절차들을 묶어서 하겠다는 거야, 한꺼번에. 여기서 fc가 이제 인풋이니까 u라고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입력은 다 u로 표시할 거고, 출력은 다 y로 표시하려고 그래. 출력은 규칙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 서로 다 이렇게 너도 그렇게 쓰고 우리 사회성을 갖는 거지. 그렇게 서로 믿고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변수를 세타로 두고 이거 한번 미분한 거를 세타 2로 둘게. 그러면 세타 1을 한번 미분한 건 뭐랑 같아? 세타 2가 돼. 이렇게 나가는 표현법을 인티그레이터 체인이라고 그래. 인티그레이터 체인. 책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책에 나와요. 인티그레이션 체인. 적분 체인이다, 이런 뜻이야. 당연하지, 뭐 적분이 하나 걸려 있잖아. 미분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적분 방정식이기도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 요 식이고, 그럼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 x2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타 2 다시 될 거고, 요 놈은 세타 2 다시는 여기서부터 더해지죠. i분의 d라는 상수에다가 fc라는 입력, 즉 이거 u를 넣으면 되겠네요. 요만큼이 x2 다시 되겠어요. 이거 묶어볼까? x1 닷, x2 닷을 벡터로 묶어봅시다. 여기 행렬이 들어올 텐데 이거 채워 넣어야죠. x1, x2. x1 닷은 뭐랑 같아? 0, 1, x2랑 같아. 여기. 그러니까 x2 닷은 뭐랑 같아? 없어요. 0, 0, x1, x2 상관없고 0에
d over i input u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출력을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각도가 출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측정한다면, 그러면 출력 y는 세타니까 x1하고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1, 0, x1, x2 이렇게 되겠어요. 이 식이 상태 공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let's obtain the state variable equation as the beta. 요거 지금 얻은 거예요. 요것도 지금 얻은 거죠. output equation은 요거는 뭐 여기에 C라고 썼지만 이게 사실 이게 뭐랑 같아? X1하고 같죠. 이건 D. 이와 같이 상태 벡터를 X1, X2로 정의해서 2디멘셔널로 정의한 순간 이와 같이 A, B, C 노테이션,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 인풋 디렉트 텀이죠. 디렉트 트랜스미션 텀이라고 불러요. A는 시스템 매트릭스, 이름 외워야 돼. B는 인풋 매트릭스. 사실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디스트리뷰션이란 말 써. 인풋 분배 행렬. 그래서 인풋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 혹은 인풋 매트릭스. 이거는 출력, 아웃풋 매트릭스. D는 다이렉트, 직접적인 트랜스미션, 전달항이다. 왜냐면 인풋 U가 바로 아웃풋에 튀어나오는 거니까 디렉트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요. 디렉트 트랜스미션. 이 이름 외우셔야 돼요.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 디렉트 트랜스미션 텀 이렇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마음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내가 x1의 세타 닷을 x2의 세타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 그치? 이거 바꿔서, 이거 순서를 바꿔서 이러면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태 공간 표현법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엄청 많이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바꿔도 가능하다는 게 보니까 중복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x1 닷은 뭐예요? x2 닷이죠. 요거 사용해서 시스템 디스크라이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짐작에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0, 0, 그 다음에 x2는 이게 x2에 미분하면 x1이니까 1, 0, 0, 여기가 d 오버 i, 여기가 0, 여기가 0, 1 이렇게 될 거예요. 요 A,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가 바뀔 뿐이지, 그지? 그렇지만 시스템이 바뀐 건 아니야.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립션은 유니크하지 않다. not unique.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제 7.2번인데 요거는 놀랍게도 또 앞에 가서 2장에 2.1번, 2.2번을 가지고 이게 2.1번 그림이에요. 2.2번 그림이에요. 자동차 움직이는 건데 자동차에 입력으로 주는 건 U라는 여기 드라이빙 포스죠. 구동력이고 여기서 마찰이 작동한다는 거야. 마찰. 프릭션이 댐핑처럼 작동하더라. 그때 내가 X라는 스테이트를 쓴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전에 대한 게 아니고 직진 운동에 대한 거니까 뉴턴 제2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관성력은 M, X2 닷은 외력의 합과 같다. 이거 아닙니까? 외력의 합은 뭐야? 외력은 두 개가 있네. 하나는 U라는 자동차가 만드는 추력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못 가게 하는 놈. 댐핑, 프릭션 텀이 있겠어요. 이 부호 반대라는 거 보이죠? 그러면 요걸 써본 게 요거네. 응? 다시 써보면 이거고. 출력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건 X니까 아웃풋은 Y는 X가 될 거야. 할당해볼까? 역시 이제 내가 제일 편한 게 X1을 그냥 출력을 생각해서 X로 생각하고 X2 두 번째 변수를 상태 변수를 X 다수로 생각해볼까? 반대로 하면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게 틀린 거야? 전혀 틀린 거 아니야. A, B, C, D 값만 바뀌는 거지. 그 안에 똑같은 시스템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여기서 이제 X1 닷은 X2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X2 닷은 X2 닷이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n분의 b x 닷 플러스 n분의 1의 u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뭐랑 같아? x2지. 그거 쓴 거야 지금 여기. x1 닷은 x2랑 같고 x2 닷은 x2 닷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떻게 될까? 이거 ABC를 써볼까? x1 닷은 0, 1 이렇게 채우면 되겠어요. 시스템 매트릭스 A는 x2 닷은 여기 닷을 빼먹었네요. 또 자꾸 실수를 해요. 여기 2 닷을 빼먹었어요.
x2닷은 보니까 마이너스 n분의 b x2가 있으니까 0 이렇게 채우면 되겠네요. 비행렬은 x1닷은 없고요. x2닷에는 n분의 1 u가 있으니까 이 비행렬이에요. input matrix. 그 다음에 출력을 y를 고르기로 했으니까 이게 c output matrix. 그 다음에 direct transmission term은 없다. 0이에요. d term은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어. 내가 생각을 바꿔서 x1을 x.dot, x2를 x 이렇게 잡고 하시면 똑같다 그랬죠. x2의 닷은 x1, 여기서 x1의 닷은 x2 닷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n분의 b의 x 닷이니까 x1 n분의 1 u 이렇게 되겠네. 요거 이렇게 쓰셔도 돼. 요 값만 바뀌겠지, 안에 값만. 여기랑 여기 세 군데만 바뀔 거야. 세 번째 예제는 그냥 책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책이 너무 기계쟁이들 책에 맞춰져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는 회로 컨트롤 해야 되는데 회로 컨트롤 할 사람이 훨씬 많은데 기계 부분 예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시라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이 회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여러분 책에 그냥 막 온 건 아니고 책의 2의 26번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알지? 우리 이런 뭐 브리지드 T 서킷 이런 거는 진짜 뭐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 적용하면 되잖아요. 제일 많이 모인 곳에 뭘 설정해? 그라운드 설정한다. 여기다 그라운드. 그러니까 노드가 4개가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네 번째 건 그라운드예요. 0볼트고. 노드 첫 번째 1번 노드는 뭐야? VI네. V1하고 VI는 같지 지금. 이게 입력으로 인가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노드 볼테이지 이퀘이션 몇 개 세우면 돼? 2개만 세우면 돼, 알겠지? 왜? 여기서 2번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합은 0 이렇게 해볼게. 그럼 왼쪽으로 가려면 R1분의 V2 빼기 V1인데 V1이 VI야. 밑으로 가려면 임피던스는 뭐죠? C1 S분의 1이죠, 그죠? C1 S분의 1이 임피던스 저항값이고 밑으로 갈 볼테이지는 V2 빼기 0이에요. 그죠? 그라운드 V4를 그라운드 잡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가려면 역시 R2네. R2분의 V2 빼기 V3인데 V3 볼테이지는 뭐랑 같아? V5랑 같지, 그지? 이렇게 해서 는 0이야. 그 식을 써놓은 게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합은 0이니까 여기 볼테이지가 이미 정해져 있죠. 여기 V5로 나가는 전류합 2개가 있네. 왼쪽으로 가려면 R2분의 V5 빼기 V2 이렇게 될 거고 위로 가려면 C2 S분의 1에 그지? C2 S분의 1에 어디서부터 어디? V5 빼기 V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0이야. 그 식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노드 볼테이지 쓸 때는 그 관심 있는 부분의 노드 볼테이지가 제일 높다라고 가정해서 거기다 다 흘러나간다. 흘러나간 전류합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서 지금 세운 거죠. 전부 다 나가는 전류합은 0이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두 식이 나왔고 요 식하고 요 식을 미분 방식으로 고쳤어. 그지? 왜냐면 이거는 분의 1의 분의 1이니까 이건 바꾸시면 C1의 V2의 미분하고 같죠. 요거는 C2의 요 값의 미분하고 같아. 그래서 잡으시면 되겠고 요걸 가지고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세울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보시면 일단은 이 아까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위치가 있으면 위치 혹은 속도 혹은 컨덕터가 있으면 뭐로 잡으라고? 컨덕터 볼테이지. 인덕터가 있으면 인덕터 커런트. 그 다음에 서말이 있으면 템퍼러처. 요런 거를 스테이트 변수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 지금? 캐패시터가 2개 있네? 캐패시터 볼테이지를 상태 변수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태 변수로 뭘 가져가냐면 여기 보니까 V2가 여기 걸리는 볼테이지죠. 그죠? 그래서 V2를 VC1이라고 이렇게 캐패시터 볼테이지 이걸 상태 변수 잡을게요. V2를 두 번째 상태 변수는 여기 걸리는 거잖아. 근데 이게 부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쪽이 높은 걸로 돼 있네. 그러니까 VI 빼기 VO 요 사이에 걸린 볼테이지.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두 번째 캐패시터 볼테이지로 잡을게. 얘를 상태 변수로 잡겠다는 거야. 마치 얘가 X1,
X2인 것처럼 잡겠다는 거야. 여기 요거의 요 볼테이지, 여기 걸리는 볼테이지를 상태 변수로 설정해라.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 위치, 속도, 혹은 캐패시터 커런트, 볼테이지, 인덕터 커런트, 혹은 템퍼러처 이런 거를 상태로 잡아라 라고 했어요. 그 원칙에 따른 거야. 그래서 요걸 따라서 여기 1번, 여기 2번 잡으시라고. 그래서 위식에 적용해요. 요게 뭐야? 여기 VC1이라는 첫 번째 상태 변수예요. 이게 VC1, 그죠? 여기 요게 VC1의 미분이 있네, 여기. 얘는 VC1의 닷은 요거네요. VC1의 미분은 C1으로 나눠주면, 넘겨서 나눠주면, 요거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마지막 텀을 옮겨서 부호가 뒤집히겠네, 이렇게. 이건 지금 C1을 다 나눠준 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갈라요. V2를 뭐로 두기로 했어, 지금? V2를 VC1으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둘이 묶어서 VC1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입력 하나, 그 다음에 출력이야. 이게 VO. 그만큼 VO인데, VO를 지금 어떻게 두기로 했어? VO를. 보니까, VO란 놈은, VI 빼기 VC2네. 이게 같은 거거든. 그래서, 왜냐면 상태 변수 다 바꾸려고. 이렇게 바꾸고 나면, VC1에 대한 변수와 VC2, 여기 VC2가 가지니까, 그 다음에 입력 VI. 왜냐면 이게 출력에 관계된 게 아니고 상태 변수 자체 시스템 다이내믹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지. 두 번째 식 한번 볼까? 두 번째 식은 지금 VI에서 VO 뺀 거를 VC2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VC2야. 이걸 옮겨. 그럼 부호가 바뀌었지, 그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C2 나눠주고 그 상태에서 VO가 뭔지 알죠? 이 VO. VO는 VC2, VI 빼기 VC2 이게 VO잖아, 그지? 그럼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첫 번째 변수 VC1, VC2에 쓰고 또 입력해서 쓰는 거야. 다 정리됐네. 이게 상태 공간 이렇게 둘이 묶고 나면 첫 번째 베리어블, 두 번째 베리어블 미분으로 이렇게 묶고 나면 이게 1 by 1, 1 by 2, 이게 2 by 1, 2 by 2가 될 거고 인풋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 쪽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되겠어. 그거 쓴 게 요 식이죠. 요 식이에요. 어때요? 놀랍죠? 이렇게 쓰면. 네. 아웃풋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웃풋은 VO니까 앞에서 VC2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VC2에서 VI 빼기 VO를 VC2로 하기로 했는데 VC2를 지금 X2라고 두기로 했잖아. 지금 그냥 상태를 할당하자고 X2라고 두면 여기 VO 이거 출력이잖아. VO는 어떻게 쓸 수 있어? VI 빼기 X2. VI는 U 빼기 X2지, 그지? U 빼기 X2를 출력에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U 빼기 X2니까 C행렬이 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그젬플이 4개가 있어요. 7.3번, 7.4번, 7.5번, 7.6번 시험 문제 후보들이니까 꼭 풀어보세요.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7장 3절 블락 다이어그램 앤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표현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 많이 쓸 거거든. 근데 블락 다이어그램의 기본이 뭐냐면 적분기야. 적분기, 인티그레이터. 여러분 책에 7.3에 있는데 인티그레이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차피 미분 방식을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적분기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적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나올 놈, 적분을 거쳐서 나올 놈을 x라고 한다면 그 전에 뭐가 있었겠어? 미분이 있었겠지. 그래서 적분했을 때 x가 나오는 거 아니야? 요거를 활용해서 뭘 만들 거냐면 블락 다이어그램을 만들겠다. 미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적분기를 활용하겠다. 왜? 적분기가 구현하기 쉬워요. 뭘 이용해서? OPM프를 이용해서. 아날로그로 특별히 우리가 시스템을 기술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OPM프로 만들 수가 있거든. 사실은 이거의 역사가 있어요. OPM프를 이용해서 옛날에 아날로그 컴퓨터를 1950년대 개발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 OPM프로. 왜냐면 OPM프가 연산이 되잖아. 미분도 되고 적분도 되고 덧셈 뺄셈이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컴퓨터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엄청 하다가 실패한 거지. 그때 남은 유산이야 사실은 블락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그때도 이 아날로그 컴퓨터 개발할 때 기본이 이 적분기였어. 그럼 적분기를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현하냐면 캐패시터 피드백에 레지스터 피드 포워드면 돼. 요거야 요거. 이게 적분기야. 한번 계산해 볼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붙어 있고 이 플러스 단자는 분명히 그라운드에 물려 있겠지. 이걸 줄여서 쓴 거니까. 응? 그러면 여기 요 볼테지는 요 노드 볼테지는 그라운드 0볼트고 0볼트가 제일 높다고 가정한 다음에 나가는 전류합은 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왼쪽으로 가는 놈은 R 입력분의 그죠? 0볼트 빼기 V 입력. 위로 갈 놈은 캐패시터니까 CS분의 1. 이게 이제 임피던스죠? 갈 놈은 0 빼기 V 아웃풋 이렇게 돼 있어. 는 0. 왜냐면 내 안으로 들어올 놈은 없을 거거든. 응? 있긴 있죠. 굉장히 몇백 마이크로 암페어가 들어오겠죠.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R 인풋분의 V 인풋이고 요거 넘길게. 넘기면 C에 미분이 들러붙으니까 D, V 아웃풋, D, T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그러면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출력이란 놈은 즉 D, V 아웃풋이란 놈은 이 DT는 마이너스 RC분의 1의 입력, V 입력 이렇게 되겠네. 그지? 요거 적분만씩 풀어볼까? 풀어보면 마이너스 RC분의 1은 앞에 분 상수고 V 입력의 시간에서 적분한 거다. 0부터 T까지. 적분이죠. 오전 10시 52분입니다. 적분을 하는 얘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적분기는 뭘로 구현한다? 여기 좀 외우세요. 피드 포워드 레지스턴스에 그 다음에 뭐? 피드백, 캐패시터 피드백이면 뭘 구현한다? 입력에 대한 적분을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적분기를 왜 굳이 썼느냐라고 물어보시면 OPMP로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적분기들을 한번 볼까? 여기 적분기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적분기 3개 있다는 건 적어도 3차 미분방식이라는 얘기지, 그지? 여기서 봐봐. 내가 여기 만약에 출력에다 y를 붙였으면 얘는 뭐야? y의 미분이야. 얘는 한 번 더 적분한 거니까 y의 2번 미분이겠지. 얘는 한 번 더 나가면 y의 3번 미분일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 모이는 서밍 포인트, 이 점을 기준으로 수식을 만들어 볼게. 서밍 포인트, y의 3번 미분은 6배의 u에 맨 밑에부터 마이너스 6배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배의 y 닷, 마이너스 6배의 y 2번 미분, 이 겹쳐져서 나올 거다. 요 식을 여기 서밍을 해보면 요 식이 얻어지죠. 이거 다시 써보면 요 식이에요. 맞나요?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고 읽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거꾸로 내가 이걸 보고 만들려고 할 때는,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는 어떻게 만들면 돼? 최고차항을 놔두고 나머지를 옮겨. 그 다음에 뭐해? 차수만큼 적분기로 채워. S분의 1, S분의 1, S분의 1 채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집어넣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묶으면 돼요. 써머를. 이렇게. 입력 U 묶으시고, U 묶으시고, 이렇게 하면 요 기준이 뭐가 돼? 최고차항이 된다. 최고차항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묶으시면 되겠어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마 블락 다이어그램 익숙하셔서 요거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상태 변수를 한번 할당해 볼까? 상태 변수를 내가 출력 y를 x3로 할당해 볼게요. x1으로 하면 안 되나요?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y를 x1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1 닷은 y 닷이 되겠죠. x2는 y 닷, x2가 되겠네. 예? x3는 y 2번 미분이야. 이거는 x2에 다시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 이거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그럼 우리가 x3에 다시 y 3번 미분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겠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은 여기 이제 제가 만든 예제처럼 y에 x3를 둘 거야. 내가 이거 잡았어. 그러면 x3의 미분은 y 다시네. 이게 y 다시야. 이걸 x2로 두려고. x2의 닷은 x1이라고 둘 텐데 이게 y2 닷이야.
x 원다수는 뭐랑 같아? y의 3번 미분하고 같아. 그러면 얘를 써보시면 마이너스 6배의 y 2번 미분, 이거는 y 1번 미분, 이건 y 입력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 식을 다 이렇게 기술하시면 A, B, C 노테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인티그리티 체인이라고 부르죠. 여기 입력 U가 들어가고 출력은 이거는 맨 마지막 변수를 출력을 잡았으니까 0, 0, 1 만약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 x1을 y로 잡았으면 1, 0, 0이 됐을 거예요. 그건 순전히 어떤 변수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A, B, C 값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식이 어떤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다. 말씀드렸듯이 상태 변수를 고르는 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유니크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전달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y 3번 미분, 6배의 y 2번 미분, 11배의 y 1번 미분, 6배의 y, 그 5배였죠. 6배의 입력 u 이렇게 돼 있는데 봐요. 우리 그 라플라스 변수에서 이거 y 1번 미분 어떻게 쓰죠? 이건 s의 ys의 마이너스 초기값 이렇게 되죠. 2번 미분한 거 어떻게 되지? 2번 미분한 거 s 제곱의 ys의 이게 초기값 s 한 번 미분한 거의 초기값 기억나나? y 3번 미분한 거 어떻게 됐을까? s 3승의 ys의 y 초기값의 s 제곱 한 번 미분한 거에 s 두 번 미분한 거에 초기값이 됐어. 요거만 알면 여기 채워놓을 수 있잖아.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썼을 때는 뭘 가정하죠? Zero Initial Condition. 얘도 0, 얘도 0, 얘도 0, 0, 0, 0을 가정하는 게 전달함수 방법이거든. 트랜스퍼 펑션 하면 뭘 가지고 있어? Zero Initial Condition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 전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볼게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y 3번 미분, 6번에 2번 미분, 11번에 1번 미분, 6번에 y 라플라스 6, u 이렇게 되잖아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리니어 오퍼레이터, 리니어 선형연산기죠. 선형연산기의 특징은 슈퍼포지션이야. 이건 가를 수 있다는 거야. 슈퍼포지션. y 3번 미분한 거 더하기 6배, 2번 미분한 거 11배 라플라스로 1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6배 라플라스로 y 트랜스폼 취한 거 6배 끄집어내서 라플라스 u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쓰시면 s 3승의 y 6의 s 제곱의 y s의 y 6배의 y는 6배의 u 이렇게 될 거야. 요거 가지고 u분의 y라는 전자함수 얻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s 3승 6s 제곱 11s 플러스 6분의 6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내가 비록 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일이 썼지만 그냥 보식을 읽으시면 돼. s 3승 6s 제곱 11s 6은 6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책에 예제 7.7번이 있는데 꼭 풀어보세요. 시험 문제 후보들입니다.